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이 한반도에 그냥 갇혀서 살지 않습니까? 위쪽으로는 북한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대륙에 좀 광활한 그런 장소들을 이렇게 질주하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없는 게 참 아쉽죠. 좋은 세상에 오게 되면은 이렇게 시베리아를 통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활짝 열리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한국인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이 강한 거죠. 한민족 역사에서 보게 되면은 가장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꽃을 화려하게 피운 것이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렇게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물건을 팔 수 있는 그런 사업가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시기가 우리 안에 내재한 기마민족적인 성향이 발동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저는 오랫동안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더 잘 되는 것도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고유한 특징, 질주하는 본능, 공격적인 본능, 개척적인 본능을 좀 국가가 잘 뒷받침하게 되면은 훨씬 더 멋진 그런 나라를 만들고 더 풍요로워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투자를 전 세계 주식시장에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2030 젊은 세대를 보면 참 좋은 시대에 났다는 그런 표현을 왜 사용하는가 하니까, 한국 정시를 벗어나가지고 본인이 조금만 좀 똑똑하게 되면 다른 시장에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거래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는 그런 시대를 지금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보면은 1,000억 달러, 140조 정도를 넘었었지 않습니까? 미국 정시에 투자한 돈이. 그리고 계속 지금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것이 테슬라입니다. 19조 1등, 2등은 엔비디아 18조, 3등은 애플 6조 4천, 4등은 마이크로 4조 8천, 그 다음 5위, 6위가 굉장히 이런 흥미로운데, 개별 주식 투자가 아니고 레버리지 투자, 그러니까 기초 자산에 기반을 두고 1% 오를 때 3% 오르는 그런 ETF 상장 지수 펀드에 투자를 한 거죠. 그럼 1% 내리면은 3배 손해를 보는 겁니다. 대단히 한국적인 성향이 맞는 그런 상장 지수 펀드 투자가 5위, 6위를 차지하고 있죠. 프로 쉐어즈, 울트라 프로 QQQ, 나스닥 시장에 3배 먹거나 3배 손해보는 그런 상품이 5위고, 6위는 이제 반도체, 아마 필라델피아 지수일 겁니다. 딜렉시온 반도체 ETF. 이것도 여러분들 레버리지 투자죠. 5위, 6위가 레버리지 투자가 여러분들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7위가 구글 3조 1,000억, 그 다음에 8위가 QQQ, 나스닥을 추종하는 상장지수 펀드 2조 9천억, 그 다음에 9위가 아마존 2조 2천억, 그리고 10위가 이제 미국의 S&P 500에 투자하는 SPDR의 아마 그 명칭은 SPY 겁니다. 2조 2천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것을 보게 되면은 참 한국인들이 대단히 공격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ETF 가운데서도 대표적인 ETF인 미국의 나스닥을 추종하는 QQQ가 8위, 그리고 그 다음에 S&P 500을 추종하는 SPY라는 그런 상장지수 펀드가 10위인데, 그 위에 5위하고 6위가 3배 레버리지를 감당해야 되는, 변동성이 훨씬 더 크고 리스크가 큰 그런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을 잘 버는, 그리고 규모가 큰 노르웨이 국부펀드하고 비교해 보면은,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대개 1등이 애플,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 3등이 엔비디아, 그리고 테슬라는 한 10위권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주식이 1등이고 엔비디아 주식이 2등인데 테슬라 주식과 엔비디아 주식이 변동성이 아주 큰 주식이지 않습니까? 그 리스크가 아주 큰 주식이 1등하고 2등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3배 레버리지를 아는 그런 그 상장지수 펀드 투자가 5등, 6등을 차지하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한국 사람들이 이 투자 성향이 굉장히 공격적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공격적인 성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레버리지 ETF 투자나 인버스 ETF 투자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큰 대단히 공격적인 그런 여러분들 ETF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인들이 전체 ETF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돈의 10%를 차지하는데 그 수치는 미국 평균의 2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공격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투자의 성격은 한국 사람들이 대단히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 인버스 상장지수 펀드 투자를 국제적인 평균, 미국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공세적으로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해외 투자가 굉장히 적극적인 겁니다. 저는 미국 증시에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시대도 잘 만났지만 굉장히 나라에 도움이 될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많은 외화를 한국인들이 갖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회이자 기초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보다도 훨씬 더 해외 주식 투자 역사가 긴 일본 같은 경우는 투자 자체가 대단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장기 투자를 선호하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를. 근데 이제 지금 5등, 6등이 레버리지 ETF고 그 다음에 8등, 10등이 ETF 투자고 나머지 이제 1등, 2등, 3등, 4등 이런 투자들이 대부분 개별 주식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개별 주식 투자는 상장 지수 펀드 투자에 비해서 훨씬 더 변동성이 크죠. 다르게 표현하면 리스크가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인의 투자 성향은 장기 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보다도 대단히 공세적인 투자를 해나가는 그런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나 인버스 투자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것은 좀 이제 나이가 좀 젊을수록 장기적으로 그런 상장지수 펀드에 우량 종목으로 구성된 상장지수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투자의 정석인 거죠. 뭐 그러나 이제 역동적인 그런 재미나 이런 부분은 좀 많이 떨어지니까 이제 테슬라 주식이나 엔비디아 주식은 어마어마하게 역동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 선호하는 것이 만일 제가 젊은 분에게 조언한다면은 그냥 가능하면 좀 멀리 보고 조금 변동성이 낮은 그런 미국의 기술주 중심으로 구성되는 그런 상장 지수 펀드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그런 비결이지 않느냐. 한국인들이 투자하는 이 지표를 보고 미국에 계신 분이 이런 그 글을 남겼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똑똑하네요. 아무튼 미국의 우량 주식에 그냥 돈을 묻으면은 시간 가면 부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 남긴 내용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좋은 그런 결실 맺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